안녕하세요. 10월 17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 좋아요 꼭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정확히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지역은행들 부실 대출 우려가 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실리콘밸리뱅크 파산하고 나서 엄청난 여파가 있었잖아요. 그만큼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이거 좋은 거 맞나? 사람들이 이제 우려하는 시선을 많이 이쪽으로 보여주게 된 거죠. 지금 한 5천만 달러 정도 규모를, 그렇게 크진 않죠. 이 회계상 손실로 지금 처리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JP 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죠. 시장에 바퀴벌레들이 있다. 근데 한 마리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한 마리로 끝이 아니라 여러 마리가 될 것이다. 경고한 바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부실대출 관련된 이슈가 하나에서 끝이 아니라 여러 개로 확장이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사람들은 바라보고 있고, 이게 심히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정도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행 쪽의 리스크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필라델피아 제조업 관련 이 내용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상호관세 충격 후 최대 폭의 급락이 보여지게 되었어요. 전월 대비 36포인트 급락한 마이너스 12.8 집계가 되었습니다. 예상치가 10.0이었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 22 정도 더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럼 미국은 지금 경기가 확실히 안 좋아지고 있는 게 나타난 것이 아닌가? 증거물로 보여지게 되었네. 이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연준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로 가는 걸 막기 위해서 금리 인하의 속도를 붙이게 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래서 지금 뭐 한 번에 50bp를 인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들려오고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소수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래 25bp씩은 순차적으로 될 수 있겠구나 정도로 지금은 이렇게 평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든 작든 금리 인하 계속 간다. 이제 경기 둔화 쪽에서 이렇게 인하하면 최고의 호재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경기 침체 상황에서 인하하면 요거는 좀 많이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차이긴 하지만 이게 어떻게 되는지 경기 상황은 꾸준하게 요거는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국제유가는 WTI 기준 57.46달러로 마이너스 1.39% 하락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강세, 달러는 약세,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외에 보면 좋을 것들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푸틴 트럼프 만난다, 2주 내에 진행한다, 얘기 들려오고 있어요. 지금 미국이 중국이랑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최대한 빨리 문제되는 거 끝내고 싶어 해요. 게다가 최근에는 미국에서 베네수엘라까지 친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잖아요. 그런 만큼 푸틴 쪽에서도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이걸 마무리하고 싶어하는 그 의사를 보여주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부터 해서 최근에 반응했던 종목들 다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요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중국 간에 서로 어느 정도 긴장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협상에 유리하게 써먹을 무기를 확보한다라는 분석이 많거든요. 그러면 긴장 안전 선호 막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보여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좀 떨어졌던 부분이 반등하지 않을까? 그래서 한국은 좀 여기에 새우등 터지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어갖고 그게 좀 숨통이 트일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떨어진 종목들이 있다면 어느 정도는 반등하는 걸 여기서 기대해 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AI 쪽 같은 경우에는 그냥 확장이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빠르게 다가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데이터 센터부터 해서 여기에 전력 들어가는 것들, 송배전 다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렇게 발전을 많이 하면 자율주행 차량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로봇 이런 쪽으로도 이야기가 들려오게 될 텐데, 근데 중요한 건 사람들의 일자리가 점점 없어지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부가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서 제공하려는 이런 거 보여주고 있는 거 확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쪽으로도 또 하나의 시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올라올 수 있겠는데, 게임 체인저가 이런 쪽이 될 수 있다. 기대 한번 해보시면. 조선협력으로 무역 협상 혈뚫는다 이야기 들려오고 있고, 얼마 전에 미국에서 한국이랑 협상 마무리 되어가고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알래스카 가스관부터 해갖고 노려볼 수 있는 게 꽤 있기 때문에
이전에 올라갔던 기업이 있다면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고, 전기차 캐즘, 진정 조짐에 전기차를 생산한다라는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 이 부품 회사들까지 다시 한번 볼 때가 됐지 정도로 해서 이거는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LFP 쪽이 아무래도 이제 안정성에서 매력이 있다 보니까 이 K배터리 쪽에서도 요거를 투자하려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국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나트륨 쪽으로 간다라고 하는데 뭐가 됐든 이 포트폴리오 무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쁠 건 없기 때문에 그래 뭐 이렇게 가면은 뭐 좋겠지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누군가 얘기할 거예요. LFP 싼 거 아니냐? 근데 그 중국이 이걸 되게 싸게 팔 수 있는 이유는 원 재료 있잖아요. 이거 채굴 할 때부터 중국 정부 차원에서 보조금을 때려 박다 보니까 그 위에서 이를 이용하는 전기차 회사들, 배터리 회사들 이런 데도 이제 싸게 쓸 수 있으니까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중국 이외 업체가 이걸 쓰잖아요. 그러면 리튬 이온 배터리가 우리나라의 핵심 요 제품이잖아요. 그거랑 LFP랑 생산 단가가 그렇게 차이가 안 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여러분 이거는 뭐 원가를 획기적으로 낮춘다라기보다는 진짜 말 그대로 무기를 또 하나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무비자 입국을 통해서 중국인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백화점 매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해요. 화장품부터 의료관광 등등 이쪽은 계속 보셔라 말씀드리며 오늘의 시장 정리 마쳐 보도록 하고요. 잘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장 시작하기 전 텔레그램 공방을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 봤다. 나도 그런 내용들 한번 보고 싶다. 생각을 하신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셔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 번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카카오와 네이버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카카오 가격은 조금 눌리고 있기는 해요. 하지만 이 하락을 만든 평가에 반전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고 현재 네이버는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카톡 개편되고 나서 이거 진짜 별로다라는 평가 때문에 쭉 떨어지게 되었죠. 근데 증권가는 호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체류 시간이 오히려 늘어났거든요. 인스타같이 이런 쇼폼이 중독성이 강하잖아요. 카카오에도 여기에 빠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젊은 층이냐? 그것보다는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인스타도 잘 안 하잖아요. 카카오 쪽에서 인스타의 효과를 지금 그러한 나이대 분들께 주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미래에 젊은 층들이 꾸준하게 떠나가게 된다면 미래가 없다. 라는 평가를 받긴 하겠도 당장에는 돈 더 많이 번다. 증시에는 요거에 훨씬 영향이 많이 가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AI 관련해가지고 오픈 AI 거 끌고 와가지고 정식으로 런칭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기대할 게 많구나, 발전할 게 많구나 정도로 이건 넘어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다? 지금 한국산 이 AI 만든다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플러스 광고 관련해가지고는 그냥 AI 적용해갖고 이미 실적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 쇼핑도 수료율 높여갖고 순이익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AI 맞춰갖고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 때마침 네이버 페이를 업비트랑 더해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으로도 확장을 하려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 그냥 건들 게 1도 없구나. 카카오 좋은 만큼 네이버도 더 좋은 상황 유지가 되고 있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며 이 뉴스적인 부분은 그냥 이렇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거를 툭 건드려서 터트려줄 내용이 뭐가 있는지 말씀드리면 지금 트럼프 정부가 셧다운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하다 보니까 공무원 해고의 기미가 엄청 보여지고 있고요. 미국 경기 둔화가 눈에 띄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나 해야 될 수밖에 없겠죠, 이제는. 그래서 원래는 연말에 한 번이냐 두 번이냐 약간 이 이야기 들려오게 되었었는데 지금 두 번이냐 세 번이냐 라는 이야기 들려오며 내년에 조금 더 많이 할 것이다라는 얘기 요거 보여주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감세하는 물론이거니와 미국의
채권 리스크를 줄여 나가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확정이 되어가는 이것도 보여지고 있는 거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돈 풀리는 것만 생각을 하더라도 전형적으로 2022년 코로나 때랑 비슷한 거잖아요. 이 같이 여기에 반영되면은 한 번 더 쏘지 않겠습니까? 그럼 지금 많이 올라간 거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과거 비슷한 케이스 때 여기까지 갔고 해외 종목은 다 이런 구간을 돌파했다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 네이버 충분히 요거 잘만 타고 간다면 이렇게 갈 수 있겠구나. 그럼 카카오는 어떻다? 얘는 쪼개기 상장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네이버만큼 고점이 높기는 힘들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이러한 구간까지는 갈 수 있지 않나. 그럼 당연히 이걸 괜찮게 생각하는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가 이제 바닥 짚힌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카카오는 외국인 중심으로 기관 들어오면,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기관 중심으로 외국인 조금만 더 달라붙게 된다면 그때가 이제 중요한 타점이 될 것이다. 이해를 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봉을 바탕으로 글루스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자면, 일단 첫 번째 어떤 상황이라고요? 카카오 실적 증가에 대한 기대감, 네이버는 원래 좋았기 때문에 더 좋아지는 것에 대한 기대감. 두 번째, 이 금리 인하 일정과 함께 지금 추가적으로 감세안이 눈앞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만 된다면 이거 올해 연말은 물론이거니와 내년 초까지 괜찮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코로나 과거 사례를 통해서 현재 보되 수급적으로 뭐라고요? 결국엔 개인 털리는 그 순간이 오면 됩니다. 외국인 기관 꼭 보시고 그런 이후 네이버는 21선 위에서 이렇게 버티면 이렇게 차근차근 딛고 올라가는 거 보여주게 될 거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박스권을 중심으로 해서 121선 이탈 안 하게 된다면 여기서 이제 21선 돌파하면 그때 한번 방향 잡힌다라고 생각을 하며 따라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분석 마무리 짓게 되었는데 어찌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잘 보셨으면 좋겠고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끝으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남은 시간 화이팅 하시고 내일 아니죠 다음 주에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